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이제 1차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네. 이제 2차 지급 논의가 이제 불붙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지 관심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넉 달 전에 국회에서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다음에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홍 부총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에게만 주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그 지난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예. 홍 부총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로서는 재정 적자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또 뿌린다는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1차 때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이게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보면 가계 근로, 사업, 이 재산소득 그러니까 이 가계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줄었는데도 전체 소득은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재난지원금이 구멍난 가계부를 메워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 논란과는 별개로 이제 소득 증대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소득은 있었는데 돈은 그만큼 썼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가계 지출도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 291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만 7천 원, 그러니까 2.7% 증가한 건데요. 다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고도 7만 7천 원 더 썼다는 건데 그래서 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나마 이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이 청년층 등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또 줄었습니다. 이 홍 부총리가 2차 지급에 부정적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똑같은 재원을 다른 데 썼을 때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 판단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짓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2차 지원금 지급 논의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 세 차례 추경으로 이 59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부담이 지금 유례 없이 커진 상황이죠. 이 기재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당장 또 선거가 없고 부동산 실적 논란으로 추락하던 대통령과 이 여당의 지지율이 코로나 확산과 맞물리면서 또 회복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 느낌표는 공짜 한우보다 삼시세끼로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짜 한우의 행복과 또 취약계층의 끼니 걱정, 그 무게추를 잘 가늠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또 소신을 지킬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진짜 행방불명된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 17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유튜브 대담이 이 50만 뷰가 넘는 등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이 잘못했을 땐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네, 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이. 유관부서 중에서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반농담 조이긴 했는데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주부와 젊은 층까지 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뭐 타율, 영알, 영푼, 영리, 법무장관은 좀 빠져달라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제 조문을 가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속내도 설명을 했다면서요? 네,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이건 거의 뭐 막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결국에는 뭐 여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의 느낌표는 반문으로 뭉친 어제 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진정 교수는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 대표를 향해서 혁신의 이상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권력욕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의 케미를 보면 정치는 진짜 변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예. 뭐 변하긴 변하는데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